자, 네,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셨는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문제 제42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의 재무제표 보고 양식에 관한 대화 중에 옳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사장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강 부장이 회사명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자, 한번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열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장부 마감이 안 돼서 이런 거고요. 인쇄 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인쇄 유형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재무상태표의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자, 상단부를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확대가 왜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됐나요, 이게? 네, 좀 확대됐죠? 자, 여기 회사명 보이지 않습니까? 회사명.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밑에는 제6기 21년 12월 31일 현재라는 날짜 보이네요. 예. 6기는 요 현재고, 여기가 6기, 여기는 5기. 5기 날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가 확대시켜가지고 여러분 화면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일 텐데요. 자, 재무상태표 제목 보이고, 회사명, 그리고 날짜,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단위. 예, 통화기호죠? 원이라는 통화기호. 그리고 통화기호와 단위가 보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네, 한번 이것도 인쇄 유형으로, 인쇄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하고 보여지는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타이틀 보이고요. 밑에 날짜가 아까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그랬는데 손익계산서는 기간을 나타내죠. 제6기는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제5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보이고요. 밑에 회사명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통화와 원이라는 것은 통화죠. 그리고 단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재무제표에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강 부장은 옳은 대답을 했죠. 조 과장,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입니다. 맞죠? 조 과장 말은 보고기간 종료일은 재무상태표를 말한 것이고, 회계기간입니다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말한 거죠. 오대리, 외부감사 여부와 외부감사 기관명입니다. 아까 여러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외부감사 여부라든가 외부감사 기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되지 않았었죠? 네. 여러분, 외부감사라 하는 것은 회계감사에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있는데,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회계를 감사하는 것을 외부 회계감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오대리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김사원, 보고 통화 및 금액의 단위입니다. 아까
통화나 금액의 단위 오른쪽에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5대리.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과 관련 자료입니다. 21년 12월 1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이날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러분 파악해봤죠? 자, 12월 1일 날 4월 1일에 취득한 주식 전부를 한 주당 5,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실이냐, 얼마가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4월 1일 날 얼마에 취득했냐 이거예요. 4월 1일 날 10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한 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우리가 처분이익을 따질 때는 수수료, 취득할 때 수수료는 단기에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무시한다. 그래서 한 주당 5,000원짜리를 5,500원을 팔았으니까 한 주당 500원씩 이익이 발생했죠. 한 주당 500원인데 1000주니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에 3번 보시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네.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21년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자, 그러면 결산 때 감가상각을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 기계는 1월 1일 날 샀고요. 100만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요 상각률을 알면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잔존가치 계산에 사용하지 않죠.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45%가 2020년도의 감가상각비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2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45%니까 45만원. 그러면 21년도에는요. 21년도에는 100만원에서 45만원을 빼가지고, 이것이 미상각 잔액이죠? 그러면 미상각 잔액이 얼마예요? 자, 메모장에 좀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메모장을 공유하면은 여러분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메모장에다 노트하면서 이걸 나중에 단톡방에다가 공유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3번 문제. 예. 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먼저 2020년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취득금액 100만원 곱하기 바로 45%, 그래서 45만원이 1차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되고요. 그 다음 21년도 문제는 2021년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의 질문은 이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정률법이니까 미상각 잔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100만원 빼기 45만원 해서 거기에 곱하기 45%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나오던가요? 55만원에다가 45% 곱하면 얼마 나왔어요? 네, 한번 물어볼까요? 강정희씨 얼마 나왔습니까?
강정희 씨? $55만원에 45%는 얼마 나왔어요? $247,500원이요. 네, 그래서 답이 247,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률법 감가 상각비 계산 방법 알아둬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정률법으로 상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무형자산 정률법도 됩니다. 옳은 것은? 그러면 답이 1번이죠. 예. 여러분 시험 볼 때는 1번 찍고 다음 문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한번 2, 3, 4가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판매용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 틀렸죠. 틀렸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물리적 형체가 없는 판매용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이건 X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김옥경씨 무엇으로 분류해야 될까요? 김옥경씨 그만두셨지. 죄송합니다. 자, 김정률씨 물리적 형체가 없는 판매용 자산은 판매용 무형자산이요. 무엇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판매용 자산.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무형자산은 판매용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이 무형자산이지 판매용은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고자산. 그렇죠. 예. 재고자산이다 이거예요. 재고자산.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개발비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죠. 개발비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으로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보장되는 때 보장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개발비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하는 건데요. 무슨 자산인가요? 소프트웨어는 그 얘기입니다. 자, 어디 박경학씨 한번 맞춰보실까요? 소프트웨어는 무슨 자산인가요? 개발비에 해당 개발비는 아니고 뭔가요? 무형자산? 예, 그렇죠.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의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보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한다 이랬는데 이거 틀렸어요. 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X.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영업권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있는 것. 내부에서 창출한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응?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한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영업권을.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주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 아, 유상으로 취득한 거. 비슷하게는 말했어요. 그러나 100점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유상으로 취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답은 이겁니다. 영업권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기업 합병 시 또는 결합 시 순자산보다 더 많이 지불한 금액입니다. 그것만 영업권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이나 결합 시에만 영업권이 기록될 수 있는데 그 기업의 순자산이 가령 10억인데 우리가 지불한 것은 15억을 만약에 지불했다면 순자산보다 5억만큼 더 많이 줬잖아요. 그것을 뭘로 기록하느냐?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지불한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 기업의 실제 자산 평가 금액보다 돈을 더 준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다든가 그 회사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조직, 인적 구조가 아주 좋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의 가치로서 평가해서 유형의 가치인 그 순자산 이거보다 더 많이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금액을 우리가 영업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순자산은 뭐냐면요, 자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본, 자기 자본. 자, 영업권에 대해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영업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4번에 대한 풀이 내용이었고, 다음은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개정이다. 결산일 현재 100만원의 받으러움에 대하여 3%의 대손을 예상할 때 가완화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00만원의 받으러움에 대해서 3%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3만원이죠. 요 3%가 3만원이죠. 3만원이 예상되면 차기 2월로 가는 게 3만원인 거죠. 우리가 어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 그대로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건 뭐예요? 추가 설정 금액이죠?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잖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대변에다가 지금 여기 얼마를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 계정 과목인 차변 계정 과목이고, 대손상각비는, 자, 여러분이 3만원이 되려면 얼마를 추가해야 돼요? 2만원 있다가 8천원이 대손충당금이 여기서 감소하죠? 그러면 2만원에서 8천원 빼면 12,000원이었죠? 12,000원이 3만원이 되려면 얼마 돼야 돼요? 파란 글씨로 써볼게요. 18,000원이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변 합계 38,000원, 대변 합계 38,000원. 차대변 똑같아지죠? 38,000원, 여기도 38,000원. 이렇게 해서 장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 3만원, 나에 들어가는 거 18,000원. 이렇게 해서 장부 마감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 설정 금액이 18,000원이에요. 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3만원과 18,000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에 답이 있네요. 이해되셨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자본 증자를 위해 보통주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대금은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자본 증자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발행 회계 처리 문제죠? 자, 6번 문제는 주식을 어떻게 발행했느냐 하면요. 주당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발행합니다. 1000주를.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쵸? 6번 문제가 그 문제죠?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1000주 곱하기 6,000원. 얼마 들어와요? 600만원 들어오죠. 예. 대변의 자본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박주영 씨한테까지 물어봤나? 네네. 신재현 씨,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5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나머지 100만 원을 우리가 할증 발행했어요. 주식을. 그것을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기록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차변 600, 대변 600 딱 맞았죠? 이게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 놓치지 마시고 척척 맞춰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안희주 씨 입시를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신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내야 돼. 선생님, 근데 자, 입실 다시 안희주 씨 입실 찍으세요. 찍었어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어떤 거? 근데 저 지금 5시에 일 있어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데 아, 그럼 어떻게 되나? 지금 근데 들어오면 지금 3시에 그냥 찍고 나갈게요. 5시에 일단 퇴실 찍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결석이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시간 결석일 것 같아요. 어.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을게요. 예, 예. 뭐 무슨 일이 있는가요? 네, 오늘 좀 일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그래서 답이 여기서 찾을 수 있었죠? 2번이네요. 다음 7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죠.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입 선출로 하라 이거예요. 선입 선출로. 자, 그러면 이걸 보고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기초가 있고요. 당기 매입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품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가 28,000원이 들어갔네요. 이 운반비는 요 매입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네. 매입 할인이 또 15,000원이 발생했네요. 이건 또 빼줘야 됩니다. 하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자 7번 문제 아 7번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요게 지금 날짜는 없는데 단기 매입을 말이죠. 이게 지금 기초가 일단은 기초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기초 금액은 3만원이고 이 3만원짜리는 수량은 100개이고 단가는 300원짜리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매입이 있을 때 이 매입은 그 32만원이 아닌 것이죠. 왜냐? 운반비 더했다가 매입 할인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잡고 좀 두들겨 봐야 돼요. 32만원 운반비 28,000원 더하고 빼기 15,000원 할인한 건 빼줍니다. 그러면 33만 3천원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량은 1000개이고 단가는 333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재계산해 줘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단기 상품 판매량 980개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980개를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건가요? 기말 재고액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선입선출법으로. 문제가 그거죠? 예. 기말 재고액을, 기말 상품 재고액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980개를 판매를 했는데 기말 상품의 실제 수량은 115개예요. 115개.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을 115개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입선출이니까요. 이 980개가 이거는 다 없어졌어요. 100개는. 그러면 나머지 880개는 여기서 없어진 거죠. 그러면 1000개에서 880개를 뺍니다. 그러면 재고가 원래 120개가 되어야죠. (120개죠) 이것은 장부 재고예요. 장부. 그런데 창고에 가서 봤더니 실제는 115개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두 개는 정상적인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매출 원가다 하는 얘기거든요. 2개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자, 이것이 비용이 매출 원가로 가느냐 영업의 비용으로 가느냐 그 문제이지 재고에는 변동 없는 거예요. 115개가 그냥 재고일 뿐이에요. 물어보는 게 매출 원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말상품 재고액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20개 장부 재고로 하지 말고 재고 금액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 재고 금액은요 항상 실제 재고 수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115개죠. 115개. 단가는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333원짜리가 남은 거죠?
333원짜리. 300원짜리는 다 출고됐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계산기 잡고 계산을 해보면 115개 곱하기 333원 해보겠습니다. 38,295원 나와요. 38295. 보기에 이거 있죠? 이게 재고 금액입니다.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혹시 장부 재고는 120개인데 실제 재고는 115개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 재고로 계산해야 됩니다. 네, 이유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냥 실제 재고예요. 예. 그리고 그 실제 재고하고 장부 재고 수량의 차이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두 군데로 나누어져요.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 비용으로 들어가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빠져요. 이해하셨죠? 38295. 네, 이게 답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21년 2월 1일 1년분 임대료 잠깐만요. 아까 입술 찍었나? 자, 2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60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21년 12월 말 결산 시 적절한 회계 처리는 이랬습니다. 자, 올해 2월 1일 날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료 60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전부 수익으로 인식했어요. 1년분이면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죠. 네. 그래서 2월 1일 날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월 1일 날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해설이죠. 자, 2월 1일 분계를 누가 한번 써보냐.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수정분계를 또 누가 한번 써보냐. 2월 1일 분계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31일 수정분계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2월 1일 분계는요, 지금 1년분 그 임대료죠. 임대료 1년분 임대료 600만원 600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모두 수익으로 인식했다 그랬어요. 자, 분계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한번 해보느냐 하면 아까 신재현 씨한테 물어봤나요 제가? 자, 안희주 씨 요거 분계할 수 있을까요? 안희주 씨 2월 1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까요? 600만원 현금으로 받고 수익으로 인식했다. 차변에 4번이 현금? 현금 600. 대변은 선수수익? 임대료? 임대료지. 선수수익은 부채죠.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했으니까 그냥 임대료예요. 이렇게 자산 증가시키고 수익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수익 발생.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12월 말 결산 시 적절하게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임대료 월할 계산을 해가지고, 예, 미경과 임대료가 있잖아요. 임대료. 그러니까 이건 뭐 차기분의 임대료가 있잖아요. 차기분 임대료. 차기분 임대료를 차기로 이연시켜야 돼요. 이연시키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 얼마일까요? 금액이 차기분께 얼마를 해야 되느냐 계산하는 방법은 요게 2월 1일이니까 내년 1월 달까지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한 달치죠. 600만원 곱하기 하나 나누기 12, 이게 한 달치 계산하는 거죠. 나누기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600만원을 12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얼마예요? 50만원이죠. 자, 요거 한번 50만원의 수익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윤다선씨 한번 해보세요. 윤다선씨. 사변의 임대료 임대료 얼마? 50만 원. 대변은요? 선수 수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변의 임대료라는 것은 당기의 수익에서 취소시키는 거고요.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것은 미리 받은 수익이라서 부채 증가,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산수정분계의 수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익의 이연. 자, 그래서 답이 바로 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익, 답이 2번에 있죠. 2번이 답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개념과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개념과목은 다 외우시죠? 아닌 것이 하나 있네요.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송희 씨, 어느 게 아닐까요? 사번 4번이죠? 4번 맞아요. 자, 이 문제가 지금 9번 문제죠?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대여금, 대여금을 대손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요. 우리가 대여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건 원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왜 도소매업에서 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영업 외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옷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옷을 열심히 판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 영업 외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때 그 비용 처리하는 게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 그거를 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예. 그래서 대여금을 대손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 계정인데, 대여금이라는 것이 영업 외적인 활동이에요. 활동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도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죠. 왜 그냥 대손상각비가 판매관리비냐?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음하고 못 받게 될 때, 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에 대해서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그때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기록하죠. 그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이 뭐예요? 매출채권이잖아요. 영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외상대금들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그거는 판매관리비. 판매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돈 빌려주고 못 받게 된 거, 이거는 은행이 아닌 이상은 판매관리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을 판매관리비로 해야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은행으로 시험 봐요? 도소매업으로 봐요. 도소매업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영업의 비용이다 이거 따지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도소매업 아니면 제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개정 과목 중,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말입니다. 많이 지났어요. 3시 6분. 네, 여러분 좀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쉬시냐면은 3시 20분까지 쉬겠습니다. 20분. 예, 3시 20분에 들어오세요.